주변에 세입자는? 저렴한 전세 가격이 많이 나오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입주 물량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 새 아파트 저렴한데 가고 싶어 빼줘라는 요구사항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속이 타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현장에서 마련하나요? 큰 돈인데. 어렵죠. 그럼 뭐 돈이 있는 분들이야 예금이라도 깨면 되는데 예. 돈이 없는 분들은 최악의 경우는 역월세도 있죠. 야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줄 테니까 좀 그냥 기간까지 좀 살아주라라고 부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걸 이제 세입자는 거절하고 거절할 수도 무조건 있죠. 내놔라 하면 그러면 이제 최악의 나가겠다. 경우는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녁에 빅 이벤트가 있죠. 축구? 네, 네. 축구 한국과 우루과이. 네네. 어디서 보실 예정입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봐야겠죠. 조용하게. 조용하게? 기대됩니다. 네. 네. 뭘 좀 드시면서 보시나요? 뭐 기본적인 건 뭐 입에 넣어줘야 네. 이제 좀 긴장이 완화되니까 뭐라도 집어 넣으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드시면서 예상 스코어는요? 마음은 1대0 네. 또는 2대0 정도 생각하는데 네. 친구하고 내기를 했거든요. 내기 했는데 네. 저는 내기는 지는데 그렇습니다. 친구 몇 대 이기고. 몇 대 몇? 내기는 1대0으로 진다. 왜냐하면 네. 이기면 그냥 기분 좋은 거니까 내기 져도 된다. 근데 경기가 지면 돈이라도 따야 되니까 네. 저는 반대로 걸었습니다. 차익거래 베팅 이런 거. 차익 거래 배. 예. 이기면 돈 잃어도 안 아깝고. 그렇죠. 뭐 그 지면 정도면 기분도 슬픈데 돈까지 잃으면 돈까지 잃어야 속상하니까. 네. 그렇다고 뭐 큰 돈은 아닙니다. 우리 김인만 소장 네, 탁자였네요. 맥주값 정도입니다. 네. 알고 봤더니. 네네. 그래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MBTI 이런 건 안 하시죠? MBTI 해봤는데 ISTJ 기억도 인가요? 못 하겠더라고요. ISTJ. 기억도 못 하세요? IS 뭐였던 것 네, 같습니다. IS입니다. IS. 네. 제가 봐도 네. 냉혹한 승부사 아. 김인만 소장과 함께하고요. 이번 주 부동산 시장 동향도 약세네요. 약세죠. 네. 매주 신저가 행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이 마이너스 0.46% 하락을 했고요. 수도권이 마이너스 0.57%, 지방이 마이너스 0.37.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하락폭이 더 예,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울이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지역이란 말을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남 4구가 그동안은 네. 완전 딴 세상이다. 딴 세상이었죠. 였다가 송파구가 먼저 이제 맞습니다. 2019년 레벨로 오고 네네. 전세 가격으로 보면은 이쪽이 서초구도 지금 약세죠.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예. 지금 아우성입니다. 예. 전세금 어떻게 해야 되냐. 예. 1억 떨어진 곳은 기본이고요. 3억 떨어진 곳들도 있으니까 세입자들이 이제 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역전세일 때. 우리가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2년 동안 살 수가 있는데 서로 말 안 한 거예요. 예, 예. 서로 깜빡한 거야. 예. 그래서 기간이 연장되면 2년 연장이 되는데 예.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거든요.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갱신됐는데 나 나가고 싶어 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행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줘야 돼요. 네.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 또 이게 작동이 됩니다. 똑같은 규정이. 한 텀 이제 2년 됐어요. 그리고 다음 텀. 나 계약갱신 청구할래라고 해서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연장을 했는데 가마 보니까 전세금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데가 더 저렴한 게 있어. 나 나가고 싶어. 돈 돌려줘라고 하면 집주인은 3개월 후에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3개월입니까? 네네. 네.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만들면서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은 묵시적 갱신 내용을 준한다라는 내용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예.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간에 계약갱신 청구했는데 전세금이 떨어지니까 나 전세금 돌려줘 나갈래라고 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볼게요. 이제 첫 번째 계약이에요. 네. 첫 번째 첫 계약. 첫 계약이에요. 네네. 그런데 2년이잖아요. 네네. 근데 한 1년이 지났는데 첫 계약 때 세입자가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럴 그거는 안 때는 됩니다. 집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네, 아, 2년. 2년 후에 그 전세금 돌려줘요. 2년은 보장해야 되니까 나가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나가. 네가 그 세입자 대신 구하고 나가. 전세금은 2년 후에 준다. 2년 후에 줘도 되고 네가 다 그 해. 돈만큼 받아서 알아서 해. 나는 손 안 하고? 댈래. 아. 네가 알아서 그 전세금 받아서 나가. 그게 라고 할 수가 첫 있죠. 텀이고. 첫 텀이죠. 근데 두 번째 턴이에요. 그게 그때는 문제가 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고 지금은 계약갱신 계약갱신 청구도 청구권이 있고. 있는데 네. 그때 경우에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있고.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3개월 시간이 주어집니다. 3개월 내에 돈을 마련해서 줘야 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강북 수도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 3억 5천 떨어진 전세값이 그럼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우성이죠. 3억 5천을 갑자기 3개월 내에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세입자는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려고 할 텐데 신규 주변에 세입자는 저렴한 전세 가격이 많이 나오고 수도권 네.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입주 물량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 새 아파트 저렴한데 가고 싶어 빼줘라는 요구사항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속이 타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현장에서 마련하나요? 큰 돈인데. 어렵죠. 그럼 뭐 돈이 있는 분들이야 예금이라도 깨면 되는데 예. 돈이 없는 분들은 최악의 경우는 역월세도 있죠. 야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줄 테니까 좀 그냥 기간까지 좀 살아주라라고 부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걸 이제 세입자는 거절하고 거절할 수도 무조건 있죠. 내놔라 하면 그러면 이제 최악의 나가겠다. 경우는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죠. 집주인은 몰라 나 돈 없어 배째라고 하면 소송까지 가서 경매를 넣어요. 경매를 넘길 넣어요? 수도 있죠. 경매를 최악의 넘기나요? 경우. 이건 최악의 경우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주인들도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못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하고 지금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2년을 살고 그 다음 2년에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막 신규 아파트 물량들이 그럼요. 지금 네. 그 새 아파트인데 더 전세 저렴한 가격이 거지. 더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은 싶죠. 거죠. 그건 네. 당연한 거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했는데 3개월입니다. 네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 계약갱신 동안에. 청구를 해도 그게 가능하다는 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세금 반환 보증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걸 이용하면 안 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거 이용해도 되죠. 네. 근데 그게 지금 가입해서 되나? 예. 아마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인하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이런 네. 현상이 지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보험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약속을 했으면 법은 이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더라도 예. 약속은 좀 지켰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상적으로는 역전세가 많이 나오고 세입자분들이 좀 빠지니까 당국에서 법이 보장이 되니까요. 예, 당국에서 이걸 좀 좀 어떻게 좀 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막 신규 아파트 많이 건설되는 곳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도적인 보완도 좀 예.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계약갱신 청구 만들면서 이런 내용까지는 상상을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준한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네. 좀 보완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역전세 상황을 저희가 전해드렸었고요. 뭐니 해도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2년 뒤로 늦춘다. 네네. 뭐 현실상 폐기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키워드가 종부세 고지서 발송. 130만 명이랍니다. 네, 이 두 130만 가지인데요. 명. 네. 종부세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시켜볼까요? 130만 명이고요. 우리 종부세가 주택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네. 토지하고 다 해당이 되니까 주택만 바라보면 121만 9,849명, 네. 122만 명이 대상자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늘었냐면 와 후덜덜합니다. 작년이 93만 명 정도 됐고요. 예. 93만 1,000명. 네. 2020년이 66만 명. 네. 2017년 우리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시작. 33만 명. 네. 33만 명에서 120만 명이 됐으니까 5년 만에 몇 배입니까? 4배? 4배 정도 늘었네요. 100만 명이 처음이죠. 100만 명 처음이죠. 네. 작년에 93만 명. 네. 그러니까 100만 명 또 훌쩍 넘어서 122만 명.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거의 뭐 모두가 다 대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1% 그러니까 상위, 부자들, 상위 1% 세금인데 이제 집 가진 사람의 8.1%가 대상이 됩니다. 하고 서울 아파트 서울만 놓고 보면 거의 58만 명, 네. 60만 명, 60만 명 정도 되고요. 이게 다섯 채 중 하나,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22.4% 정도. 22.4.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 22.4%고요. 네. 주택이란 건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만 본다면 제 생각에는 40% 넘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10채 중에
4채 이상은 종부세 대상이 되니까 과연 그게 부자인가? 그래서 2명 중에 1명 꼴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2명 중에 1명이 과연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서울 경우.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부자 세금이란 말은 붙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발송도 됐고 네, 내야 올해는 되지만 끝났습니다. 네, 내년 내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세 저항도 있고 말들은 많겠습니다. 지금 또 종부세. 조세 저항 엄청나죠. 굉장히 열받고 올해치도 올해도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27억 정도 올 1월 1일 기준이잖아요. 공시가격이 예. 항상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4월 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1월 1일이 가장 분위기가 뜨거웠을 때 올해 연초에 였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예. 27억 정도 했는 아파트가 있다. 송파구에. 예. 지금 19억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공시가격이 20억이거든요. 예. 공시가격이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시세 기준으로 하면 예. 14억 15억 정도의 공시가격인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20억으로 준해서 20억을 내니까. 지금 내야 되니까 집값 떨어진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네. 세금은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라고 해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정부도 이제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아마, 네. 현실화 좀을 무력화시키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주택자는 그 공제액을 12억으로 올리고요. 뭐 네네. 다주택자는 9억으로 올리고 그런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는데 그건 국회 네. 통과 못했고요. 그렇죠. 아직도. 예, 그래서 그 지금 방안에 대한 것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좀 대폭 조정을 하겠다.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그 공시가 현실화율을 다시 2년 후 전으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돌리겠다는 것도 거죠. 지금 그 대목인 거죠. 역전이 나오니까. 예, 시세 대비 문제가 되니까. 공시가 원래 역전. 공시가격 취지가 그거거든요. 예. 왜 시세 대비 아파트는 70%라 하냐면 변동폭이 있으니까 그 네. 정도 마진을 두는 건데 이게 현실화해서 특히 15억 이상 아파트들은 많이 올렸거든요. 80%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2020년 수준으로 돌려서 대상자를 60만 명, 65만 명 수준으로 다시 맞추겠다. 세 부담도 좀 낮춰주겠다라는 네. 얘기인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니까요. 14억 아파트가 가격이 10% 떨어지면 12억 6천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화 율 조정을 안 하면 199만 원 정도 보유세를 내야 네. 되는데 조정을 해주면 144만 원 정도 34%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가 아니라 더 떨어지면 더 많이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좀 부담이 지금보다는 제가 볼 때는 30에서 50% 정도는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화 작업을 폐기한다기보다 네. 현재가 시세가 공시가격이 더 높은 시세보다 이건 역전 현상이 나오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다. 보완책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좀 완화. 올해 2030년까지 90% 가기로 했는데요. 2035년까지 80% 수준으로 80% 하겠다라고 하니까 타깃 또. 거의 뭐 무력화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수님, 김인만 소장님, 집값이 떨어져서 공시가격도 떨어질 테니 올해 재산세가 조금 나올지 기대해도 될까요? 올해는 올해가 내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올해 지금 고지선 이미 재산세는 내년 이미 말씀하시는 냈죠. 거죠. 예, 내년은 떨어질 겁니다. 내년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내년은 확실히 올해 제 떨어집니다. 생각에는 올해 절반 네. 수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재산세 이미 다 내셨을 테니까요. 네. 7월, 9월. 7월 9일 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마 소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